그러니까 가정이 사회로 열려 있어야 되고 사회적 돌봄의 영역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국가는 지원하고 시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열어가야 돼요.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까 이 디자이너나 큐레이터나 그 뭐 글 쓰는 분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창의적인 분들이 모여 있어서 이게 그래서 그러나 굉장히 생각보다도 이렇게 역동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좀 새롭게 모여서 이렇게 곳곳에서 일을 벌리고 세대가 아우러지고 그런 것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공간이 너무 아까운데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일이 지금부터 2020년을 계기로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리에 안 가고 싶은데 또 와서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인류가 거의 미래가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탄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미세먼지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뭐 후쿠시마 사태도 경험했고, 이제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시대 인식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문제가 터지고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이 시대를 근대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나빠질 거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 이 위험은 초국가적이고 비계급적 성격을 지닌다는 게 이제 우리 백이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냥꾼들의 그 원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게 됐던 방향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Man the Hunter, Woman the Gathere라는 이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의 원리와 채집인의 원리에 이제 이 균형이 잡혀야지만 이제 인간 사회가 지속 가능한데 이제 이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럼 사냥꾼의 원리는 뭐냐? 일단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죠. 사냥을 하면 되고, 그건 승부, 경쟁, 위계, 적일 수가 밖에 없어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결과가 중요하고, 객관성, 관리, 통제, 제도 절차 이런 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해진. 이 소통 합리성 내지는 생활 세계라고 부르는 이 채집인들의 돌보는, 그러니까 어떤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그 공동체의 원리는 이해와 합의가 목적이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부부 중심 핵가족이 되면서 그냥 여자 가정주부가 아이를 돌보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생기면서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한쪽에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근대 국가의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근대의 사회 체제에서 이제 세 축이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이 세 개예요. 이 세 가지 축이 있고 이게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잘 돌아가냐? 지금 얘기했듯이 시장이 질주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거의 시장의 시녀 같은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2002년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에 계급이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제 가족으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족이란 건 원래 돌봄과 애정과 휴식의 장소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밖에 나가서 이제 일터는 굉장히 삭막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돌아와서 이제 부부 중심의 애정이 가득한 가족에서 쉬고,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공공 도적 합리성의 영역과 가정 영역이 이렇게 도표에서처럼 소규모 규적 사회에서는 거의 다가 도메스틱 영역이잖아요. 생산과 재생산. 근데 자본주의로 가면서 가족이 점점 핵가족화되고 소규모화된 다음에 후기 근대 내진 신자유주로 오면 가족은 없고 오히려 외톨이 된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요새 얘기하는 것이 이제 3M에서 3E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과 마켓과 이게 소비자로서의 나. 쉽지 않지만 둘이 이 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일이라는 거는 이제 엑설런트. 다시 어떤 탁월함으로 지금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걸로 가야 되고, 인게이지드, 사회에 인게이지드, 사회에 이게 관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 죽임의 사냥꾼의 문명을 넘어서 균형을 잡을 거냐, 어떻게 사회를 회복할 거냐, 이런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인간이 굉장히 겸손하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라는 자각, 이게 이제 뭐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이고, 성찰 전환을 위한 멈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성찰과 전환을 위한 멈춤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제 통제 관리 소유적으로 돼버린 국가, 학교, 가족적 돌봄을 시민적 공공의 돌봄, 사회적 돌봄으로 어떻게 전환해낼 건가, 이런 게 이제 핵심 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적 학교와 가족을 넘어서 어떤 돌봄을 우리가 찾을 거냐, 그리고 익명의 도시살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답이 실명의 마을살이, 일정한 그게 2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어떤 사회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단위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형태의 재편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족도 저는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배타적 무중심 핵가족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아이는 마을이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영화들이 사실 그런 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삶 자체가.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중심 핵가족은 해체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시민적 공공성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올덴버그 같은 사람이 뭐 제3의 공간이라던가, 일본에서는 이바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내 속도로 머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통제 관리되지 않는 자율 소통의 공간이어야 된다. 동시에 이제 시대가 굉장히 바뀌었다. 이제 이른바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인류거든요. 새로운 일터와 놀이터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환을 위한 자치와 자율의 기반 조성, 이게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마침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봤잖아요. 지금 뭐 사적 소유가 아니고 사회적 소유와 일시적 소유라는 식으로 이제 소유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 국가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 수가 많고 모든 걸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의 공간으로 갖고 갔을 때는 절대로 시민들의 호혜적 공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화폐 순환 체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돌봄 순환 체계로 갈 거냐라는 데서 저는 뭐 요새 주문처럼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계속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그런 스피릿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우울한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거고요. 20세기가 전쟁을 막았던 평화의 시대라면, 이제 21세기 팬데믹 시대는 생명들이 이제 피어나는 그런 평화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